네. 예.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제가 포지셔닝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사례인데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사례에 들어가는 것이 음, 미샤 하면은 어떤 제품이 딱 먼저 떠오르나요? 제품으로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그 이 그 레볼루션 스킨이었나? 그 아, 그래요? SK2 거 따라한 제품이요. 여기 그림에 보인 이것이 생각나세요? 아. 아, 맞습니다. 아니요. 이게 그거 말곤데. 아무튼 그게 먼저 생각났다. 네. 그다음에 박정원님은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미시 써보질 별로. 미샤를 하나도 안 써봤단 말이에요? 메이크업 베이스 옛날에 안 그렇죠. 써봤구나. 어, 맞아요. 메이크업 베이스 써봤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다올님하고 쓴 게 서로 틀린데 그러면 이나래님 돼요 지금 멘트? 네네, 됩니다. 근데 아, 저도 미샤 제품을 잘 몰라서요. 아 그래요? 너무 백화점 거만 네,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미샤도 좋은데 미샤 네. 하면은 자, 두 번째 질문. 미샤 하면은 기초 제품이 좋은 브랜드, 색조 제품이 좋은 브랜드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되나요? 기초 제품이 좋은 기초 이미지. 제품이 좋은 브랜드. 진짜로요? 다올림은 저도요. 저 미샤 색조 제품 별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초창기의 미샤 제품은 메이크업이 더 좋은 제품으로 이미지업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상하네. 세 분 다 지금 미샤를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미샤가 2000년대에 들면서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저가 브랜드 샵, 지금 프랜차이즈 샵을 처음 만들었던 것이 선두주자가 미샤였어요. 근데 미샤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제품이 광고했던 제품이 뭔지 아세요? 다올림 지금 어쨌든 마이크 켜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기억나시는 게 모델이 누구였던 것 같아요? 광고 모델? 미샤가 음. 몇 년도쯤에 처음 2000년, 나왔어요? 2000년에 나왔어요. 제가 그때 너무 학생이어 가지고 아, 전혀 안 잘 썼다? 모르겠나 봐요. 네. 또 다른 분 그럼 기억나시는 분? 미샤가 미샤 처음 모델이 누구였는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 다 못 보셨구나. 자, 제가 기억을 다시 뭐 20년 전이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사실 2000년에 나왔지만은 이게 브랜드 샵이라는 데가 이제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된 건 사실 2005년부터 각광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2007년, 8년 지나면서 2010년도에 이제 가장 시장을 넓히게 된 게 이제 브랜드 샵이었어요. 근데 최초로 나온 게 미샤고 더 페이샵도 거의 같은 시점이었어요. 근데 한 석 달 차이가 나죠. 근데 미샤는 처음에 광고를 뭘로 했냐면 마스카라로 했어요. 마스카라. 그리고 광고 모델이 누구냐면 보아. 보아라는 음, 가수, 여가수를 모델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 광고를 그 제품으로 했냐 하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초 제품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3,300원짜리 기초 제품 나왔어요. 그럼 선뜻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지금도 망설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기초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게 잘 못 만들었다는 건 아닌데 그 3,300원의 신화를 처음에 이 미샤가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샤에 했던 그 어떤 전략들은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요 밑에 보면 뷰티넷이라는 그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뷰티넷이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미샤는 그 소위 말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을 했어요. 트라이를 방문판매도 해보려고 그러고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도 해보려고 그러고 많은 노력을 하다가 이제 이 제품을 처방을 개발하면은 무상으로 커뮤니티 멤버들한테
샘플링을 했어요. 샘플링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뭐 5mm 이 정도 샘플링이 아니라 정품을 가지고 샘플링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0mm짜리를 그냥 공짜로 줬단 말이에요. 멤버만 되면. 그러니까 멤버들이 되게 어찌 보면 받으면서도 미안하게끔 된 거예요, 나중에. 근데 쓰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평가만 해주세요 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이 고객 멤버들이 거꾸로 역제안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공짜로 받기엔 너무 아깝고 좀 비용 좀 저희도 부담할게요. 막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3,300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택배 비용이 3,300원이었어요. 3,300원을 받으려고 그랬어. 근데 자기네들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안 받겠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준 거예요, 이 멤버들이. 그러면서 이거 우리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시판을 해보세요. 판매를 해보세요. 어떻게요? 했는데 그 제안들도 이 멤버들이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면요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얼마 받을까 하다가 3,3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3,300원에 대한 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불필요한 코스트를 다 제거하면서 3,300원에 맞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근데 미샤 입장에서는 기초 제품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야, 그래도 내 피부에 바르는데 3,300원 믿을 수 있을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저주저 한 거죠. 그래서 먼저 메이크업을, 이거는 뭐 제가 분석을 하면서 하는 생각이에요. 메이크업을 먼저 냈을 것이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미샤의 이제 직원들로 이렇게 신입사원들 뽑았을 거 아니에요. 경력하고 뽑았을 때 그 당시에 그 재원 중에 하나가 잘했던 마케팅 BM 하나가 함불 화장품에서 마스카라 담당했던 친구가 글로 이제 경력사원으로 간 거예요. 근데 뭐 기억을 여러분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함부로 화장품이 마스카라, 특히 메이크업 중에서 마스카라를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발했던 친구가 미쉐에 왔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버금가는 제품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주력으로 믿은 거예요. 어찌 보면 메이크업 중에서 약간 기능성을 느낌이 나는 게 마스카라거든요. 왜냐면 그게 좀 일반 제품하고 틀려서 뭐 예를 들어서 파운데이션도 어렵긴 한 거지만은 뭐 색깔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마스카라는 진짜 거기에 필름 포머라든지 컬링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볼륨 이런 것들이 되게 기능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기능적인 것도 좀 표현하고 싶고 또 마스카라 제품이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보아라는 모델을 쓴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초보다는 메이크업이 오히려 접근이 용이할 것이다. 왜냐면 미샤가 처음 나온 게 화장품이 하나도 없을 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모레, LG 다 있었고 그 당시에는 뭐 제가 다녔던 회사 나들이도 있었고 아까 얘기 드린 함불 뭐 다 있을 때예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후발로 3,300원으로 나오니까 누가 그걸 거들떠 줄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미샤의 이미지는 메이크업으로 오히려 포지셔닝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석 달 있다 나왔다 그랬잖아요. 더 페이스샵은 제가 이제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기억이 이제 생생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초록색으로 꽃잎도 있고 내추럴 스토리라고 썼잖아요. 더 페이스샵은 기초가 아니면 색조가 어느 게 더 좋은 걸로 이미지가 업돼 있을까요? 그 당시로 기초 뭐 제품. 그렇겠죠. 이제 미샤가 기초가 아니라는 게 기억나시죠? 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미샤가 기초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저 위에 브랜드 역 포지셔닝 케이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미샤는 메이크업이 강하고 더 페이스샵은 기초가 강한 어떤 그런 브랜드로 이미지업이 됐어.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왜 지금 현재로 본다면 더 페이스샵이 미샤를 더 앞질렀을까? 통상의 경우는요, 어떤 아까 제가 햇반 같은 것도 설명드렸지만 새로운 카테고리를 이렇게 창출하면요, 첫 번째 갔던 회사가 마켓이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도 1등, 매출도 1등, 모든 걸 1등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브랜드 샵에서 먼저 나온 게 미샤인데 왜 페이스샵한테
이렇게 역전이 당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 마디씩 좀 들어볼게요, 제가. 제 분석을 얘기하기 전에. 왜 이나래님부터 순서대로. 음, 더 페이스 샵은 기초 위주의 화장품들이 주로 있던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뭔가 더 페이스 샵에 가면 기초 제품들이 더 괜찮은 것들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도 들고, 미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좋았는데, 이제 그 네네네. 다음 얘기가 사실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기초 네. 제품이 있으면은 좀 더 신뢰가 간다. 기초 제품이 있으면 보다 기초 제품만을 좀 공략한 느낌이 좀 나서요. 아무래도 더 페이스샵 이름 자체도 그렇고 뭔가 네. 그리고 더 페이스샵이 이어서 더 바디샵도 나왔는데 뭔가 기초 제품 모르겠습니다. 아니, 좋은 인사이트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를 더 하면 이제 진짜 콘서트 네. 더 되는데, 그건 조금 더 얘기할 거고, 네. 지금 그 바디샵이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 드리면, 진짜 네. 그런 우리나라에서 웃지 못할 그 코믹한 일이 벌어진 게 그거예요. 그 네. 달의 이모하고 조카하고 명동을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데, 조카가 이모 저기 보니까 더 페이스샵 짝퉁이 있네. 바디샵을 보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디샵이 일을 잘 못한 거죠. 브랜드를 잘못한 건데 그런 코믹한 일이 있었대요, 옛날에.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네. 분석 생각 좋아요. 조금 이따 제가 거의 근접을 했는데 한마디를 더 못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네. 가올님은 이어서. 어,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무 얘기도 좋아요, 지금. 괜히 나래님 칭찬했다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 그냥 칭찬은 칭찬일 뿐. 어, 음, 이, 제가 인정을 못 하는구나. 페이스샵이 미샤를 이겼다는 걸. 아니, 뭔가, 그냥, 머리가 하얘져요. 이 그래프를 보면 2000년도 초반대의 그래프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무시하세요. 그래요? 그냥 뭔가 그냥 제 생각에는 미샤는 제품들이 그 명품 브랜드 중에 좀 유명하게 잘 나가는 제품을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서 만드는, 그러니까 그거는 요 약간 사건이 이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접근은 좋아요. 왜냐면 입을 다물면은 뭘 모르는지 몰라, 내가. 근데 내가 입을 띄는 순간에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깨우치는 게 이게 공부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석사는 입 다물고 석사하면 안 돼요. 석사 정도 되면 컨설팅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공가를 치더라도 난 성신여대 그래도 석사 출신이야 하려면은 입 다물고 어떡할 거예요. 뭐 학위증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모르지 뭐 핸드폰에다 찍어놓고 맨날 보여주면 몰라도 말을 해야 돼요. 말. 가올님 잘하셨어요. 아무튼 그다음에 정원님 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 아까 이나래 선생님이 얘기한 음. 거랑 조금 비슷한 부분인데요. 예? 더 페이스 샵은 음. 기초 화장인데 저가로 나왔던 것 같고, 그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마트 같은데 여기저기 매장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쉽게 쉽게 좀 구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매장이. 그리고 그랬을 것 주로 같다. 네, 주로 기초 화장품이
마트 같은 데 유난히 좀 많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음. 그런 전략이 아니었을까? 자, 이제 좋습니다. 다 분석을 나름 하셨으니까. 네. 지금 정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더페이스샵 마트에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개수로 보면은 미샤가 더 항상 많았어요. 미샤 매장이 더 많고,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자기네 매장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사 매장이 아니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간판을 서로 다르게 가진 거죠. 근데 그때 상황을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기존에 이제 전문점이란 시장이 있었던 거고, 전문점이 되게 이제 많은 제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좀 불활성화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었는데 이 두 브랜드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매장을 네가 내 간판을 달면서 매장을 다 바꾸고 우리 제품으로 다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면은 내가 공급을 해줄게. 그러다가 보험을 둘 다 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리스크가 따르잖아요. 정원님이 예를 들어서 화장품 매장을 했는데 미샤로 다 인테리어를 바꿨어, 제품을. 근데 손님이 안 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그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보험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 하다가 안 되면요, 회사가 인수해 줄게. 이건 완전히 꼭 먹고 안 먹고잖아요. 왜? 그전에 그 매장에 한 70%가 제품이 안 팔리는 재고 제품만 가지고 있었어요. 한 20년 동안 화장품 전문점만 했으니까 안 팔리는 것도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옷가게도 계절 지난 게 많은데. 그런 참에다 와서 얘네들이 그 얘기를 해주니까 얼씨구나죠. 그러면서 그거를 다 회사마다 반품을 시켰다니까요. 근데 처음에, 아니, 한 몇 년 동안 안 팔린 제품을 반품한다 면 여러분이라면 받아주시겠어요? 응? 안 받죠. 근데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제품도 다 취급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반품을 받아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거는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되게 전략적인데, 한 매장이 반품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네. 야, 언제 쪽걸 안 팔리는데 네가 다 소진해야지, 반품이 어디 있어 그랬단 말이야. 한 사람 얘기했었는데 절대 안 들어주죠, 당연히. 아모레에서 볼 때. 근데 두 사람이 얘기했어. 두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줄까요? 다울님, 두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줄까? 안 듣죠. 어? 네. 근데 200명이 얘기하면 조금씩 듣기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근데 듣기만 하겠죠. 네. 반품을 어떻게 해서 받아줬을까? 아모레퍼시픽은 200명이 얘기했다고 들어줬을까요? 리얼하게 가야 돼, 리얼하게. 이럴 때, 아니 문신을 해줬는데 그림이 마음에 안 든대. 근데 한 명이 오면은 어떻게 해결해 보겠지만은 200명이 왔어, 다울님한테. 그럼 뭐라 그래요? 어떻게? 어머. 어? 아니, 예를 들어 문 닫아야죠, 그쵸? 네. 아무래가 그랬다니까요. 반품해달라 그러는데 한 명이 할 때는 말을 안 듣다가 200명이 하는데, 반품해줘. 안 해주면 뒤에 다른 거야. 뭐 고소는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자판 깔아놓고 50% 세일해서 팔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왜? 아모레퍼시픽이 200개 매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 아리따움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다 내고 가격 할인을 한데 안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실제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 반품을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매장에 완전히 안 팔리는 재고 덩어리밖에 없는데 다 쓰레기인데 그걸 다 반품을 친 거예요. 그 얘기를 이 두 사람이 해줬다니까. 미샤, 더 페이샵에 있는 창업자들이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막 들고 일어나니까 다 반품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얘네들은 이제 하루에 한 3개 매장, 자기네들이, 이 창업자들이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10개, 20개씩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3개씩이니까요. 일주일이면 몇 개입니까? 70개 뭐 이렇게.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7,000개 가량의 그런 전문점들이 이거를 확 바꾸지 못해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근데 한 달, 두 달,
3달 지나니까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전문점에서는 실질적으로 한 개 매장만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한 10개의 전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정부, 종로 하나, 뭐 아니면 명동에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한 10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10개 중에서는 왜 혹시 모르니까 다 이렇게 보험 들듯이 하는데 미샤 2개, 또 페이스샵 2개, 또 기존 것도 가지고 있어야 돼.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다 배분을 시켰는데 추이를 본 거죠. 추이를 보는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팔리기 시작해. 그렇게 해서 이것이 갑자기 불이 붙은 게 2005년 당시예요. 이게 2005년부터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2007년까지 된 거죠. 자,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어쨌든 이 두 매장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장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늘려가는데 왜 페이스샵이 미샤를 이렇게 이겼을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기초 화장품 좋아요. 거기까지 왔었으면은 그래도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알 수만 있으면 돼요. 왜 그 기초 화장품의 차이가, 그러니까 더 페이스샵이 기초 화장품을 하고 미샤는 메이크업이 좀 강한 이미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차이를 불러왔을까를 딱 따져봤을 때 구매 주기예요. 구매 주기. 뭐냐면 자, 기초 화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소비자가 뭐 아까 가을님이 나래님이 전혀 써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좋아요. 나래님이 이 브랜드샵계 화장품이 괜찮대. 그 소문을 들었어. 다울님한테 들어가지고 한번 써봐야겠다고 갔어. 그러면 당연히 기초 화장품은 더 페이스샵을 사겠죠. 메이크업은 미샤를 사겠죠. 자, 그래서 같은 그러니까 각각 좋다는 제품을 사가지고 쓰기 시작해. 근데 기초 화장품은 보통 한 제품을 사가지고 다 쓴 다음에 이제 똑같은 제품을 이제 다시 구매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 걸리냐면 평균적으로 한 3.5개월이 걸린대요. 대신에 메이크업은 좀 길어요. 그게 한 5.5개월. 그럼 이 2.2개월이라는 차이가 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그럼 나래님이 아까 스킨케어 페이스샵 거 사고 메이크업 미샤를 샀어요. 그럼 쭉 쓰다가 3.5개월이 지났어. 그러니까 오늘 산면은 3.5개월이면은 내년 1월 달 될까요? 1월 말이 됐어. 그러면 화장품이 똑 떨어졌잖아요. 어떤 제품이 먼저 떨어지나요? 스킨케어 제품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떨어졌으니까 만족했어. 그럼 어딜 가게 돼요? 다시 더 페이스샵에 저기 가겠죠. 페이스샵을 네. 더 페이스샵 딱 가서 보니까 여기도 메이크업이 있었네? 옛날에 기초만 사러 갔었는데 메이크업을 딱 보니까 뭐예요? 이것도 콜마에서 만들었네? 가격 보니까 똑같이 3,300원이네? 색깔은 좀 틀려. 요건 약간 연핑크야. 나는 근데 체리 핑크를 원하는데 연핑크 발라보니까 나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사게 돼요. 사게 되겠죠. 거기서 사니까 네. 금액이 늘어나니까 마일리지 더 주고 고맙다고 또 뭔가 프로모션 판촉물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래님이 메이크업이 떨어졌다고 해서 미샤를 2달 후에 갈 수 있겠나요? 아니요? 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나래님은 지금 혼자지만은 그런 고객들이 혼자만 있을까요? 그런 경험을 계속적으로 많을 것 하겠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나래님의 가설이 이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가 있어서 이런 어떤 특성 때문에 미샤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실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샤 매장에 자꾸만 사람들이 안 와. 페이스샵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뒤늦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아까 다울님이 그래프 본 게 이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미샤가 자꾸 떨어지는 거야. 제품 다 똑같아요. 왜? 콜만 하니까 이거 미샤에서 요번에 개발했는데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거 해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미샤가 퍼스트 무버로서 이거를 눈치를 챘었으면은 미샤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다울림 이걸 눈치챘어. 이제 눈치 깐 게 아까 그래프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정신 차려야겠죠. 정신. 네.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다올님이 그 미샤의 CEO야.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어느 날 우리 매장에는 사람들이 안 오고 페이스샵은 자꾸 밀려 터져. 가서 물어보니까 기초 화장품 거기가 뭐 기초도 좋고 뭐 색조도 좋대. 그래서 간대요. 굳이. 음. 우리도 기초 제품을 만들어야죠. 만들고 있었잖아요. 아니, 원래 있었다니까.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우리도 있어요 했어야죠. 네, 있어요. 우리도 더 그래서 좋은 제품이 있어요 했어야 돼. 이게 전략이었어야 돼요. 근데 그 전략을 안 하고 지금 오늘 이제 다올님이 딱 걸린 거예요. 여기 레볼루션을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레볼루션을 만든대요. 이렇게 레볼루션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에스티로드의 갈색 에센스병과 비교 품평을 제안하면 되는데 실제는 뭐였냐면 이 갈색 빈 병을 가져오면 이게 이 당시에 10만 원짜리거든요. 잘 만들었어요, 이 제품 레볼루션을. 미샤 레볼루션 하나를 공짜로 드립니다 프로모션 했어요. 이게 좋은 프로모션이었을까 아닐까? 다올림 보시기. 좋았을 것 같아요. 진짜요? 좋았어. 좀 더 생각해 다른 보시죠. 갈색 병을 들고 와야 남의 그 다른 타사의 병을 들고 와 이걸 준다고요? 그렇죠. 에스티로다 거 여기 갈색 보이죠? 요거. 에스티로더 거를 갖고 와야 이걸 갖고 오면은 이걸 준다고요? 예. 어.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 얘기한 거죠. 우리는 에스티로드의 갈색병만큼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품질로 난 승부를 하고 싶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올바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색 그냥 몰라. 갈색병을 갈색병도 몰랐던 사람들은 이게 진짜 좋은가 보다 이랬으려나? 갈색병 이거 다 아는데 에스티로드의 갈색병하고 엄청 비싸요. 원래는 이거. 같은 걸 가져와야 같은 걸 줘야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얘네도 이제 만들었는데 뭐 이걸 어떻게 뭐 빈병 가져올 수 없죠. 공장 가서 비워놓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품질적으로는 좋은 거에 했는데 이 관점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얼핏 얘기를 할 듯 말 듯한 것 같아. 왜? 에스티로더의 갈색병을 쓴 사람은 어떤 고객이에요? 갈색병만 좋아하는 고객이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네. 부자들만 쓰는 거란 말이에요. 백화점뿐만 나래인처럼. 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거 준다니까 그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40만 원짜리 갈색병 뭐 있어서 쓰는 거고 이게 좋아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이거 공짜로 주는 게 그 사람한테 달가운 게 아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성공 못했어요, 이 프로모션이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프로모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객이 틀려요. 다올님 이제 좀 쇼킹하죠? 이런 정도 되니까. 네. 진짜 분석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막 때려놓고 우리가 다올림 들은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객이 틀려요. 이런 프로모션 하면 안 돼요. 이거 비교 품평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안 되는데 법적으로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걔네들만큼이나 난 충분히 어떤 품평의 결과가 있어 하지만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에스트로드의 병이 같은 전문점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라 생각하면 그런 비교품이 되지만은 이건 백화점 브랜드만 쓰는 고객인데 그 사람한테 헛돈 쓰는 거죠. 이런 프로모션. 광고도 하면 안 돼. 이거 광고까지 했다니까 이렇게 해서. TV 광고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미샤가 얼마나 바보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잘못했죠. 그러니까 2등한테 1등을 뺏겨주는 잘못도 했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좋은 미샤에도 좋은 기초 제품이 있어요. 이 한마디만 했으면 돼요. 거기만 더 중심을 했으면 되는데 그걸 저버려 두고 이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겟이 아닌 사람한테 이 엉뚱한 얘기를 한 거고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 김혜수를 모델로 쓰고 막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사이에 너무도 잃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샵은 이때 이렇게 하다가 싹 도망가요. 페이스샵 LG에 팔았잖아요. 그렇죠? 페이스샵 팔렸어요. 팔리면서 여기서 매출이 안 늘은 것 같이 보이지만 더 튀어 넘어가요. 왜? LG 입장에서는 더 페이스샵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그때 제가 마스크팩 하는 것처럼 이런 시장을 들어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니스프리를 막 내고 에뛰드도 내고 해서 방어선을 치던 시장이 이 시장이었어요. 근데 LG는 그걸 못하니까, 그렇게 브랜드를 못하니까 그냥 페이스샵을 딱 인수해 버렸던 거고, 아모레퍼시픽은 그런 이니스프리나 둬가지고 방어를 했던 거고, 또 그런 능력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건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더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석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나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과제할 때도 그 정도의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있게. 그래야지 전문가가 되신다.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누차 제가 한 학기 내내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뭐 암기를 통해서 이건 하는 것 절대 바라진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지식이 낮아서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습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분석을 이런 각도로도 해보고 저런 각도로 해보고, 그래서 그런 어떤 토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학원은 사실 그런 수업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남의 생각이 같이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 또 이견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의견을 또 주장도 해보고, 그러면서 남의 의견이 더 맞았을 때는 내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수정도 해보고, 이런 과정이 저는 대학원 과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 중에 이거는 제가 딴 데 어떤 설이 있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어쨌든 이 포지셔닝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일부러 묻기도 하고, 좀 되지 않는 소리까지 막 하면서 이렇게 같이 토론에 합류시킨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만 있었느냐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다른 분야에도 있었어요. 그 사례가 뭐냐면 맥주 사례예요. 자, 우리나라의 맥주 중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 지금은 다 잊혀졌죠. 여러분들 맥주 브랜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종원님. 종원님은 딱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맥주 오비 브랜드? 맥주, 예, 오비 맥주. 오비. 오비 맥주. 진짜 추억의 맥주죠. 나래님, 오비 맥주 아세요? 오비가 뭐예요, 그러죠? 아니, 들어봤었어요. 네. 들어봤다. 네. 마셔본 적은 없다. 네. 다올님은 또 너무 어려서 그때는 제가 음주를 못했어요,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아무튼 근데 정원님이 얘기하는 오비 맥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맥주 시장이 엄청나게 유통적으로 지역적으로 이게 되게 강한 결속력이 있어요. 소주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 쪽 가면 경월 소주가 딱 완전히 잡고 있고, 뭐 서울 수도권에서 이 진로가 확 잡고 있듯이, 그러니까 진로도 지금은 참이슬로 바뀌어 있잖아요. 오비가 거의 우리나라 마켓 쉐어를 다 차지했어요. 이때 상대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정원님. 오비 맥주의 경쟁 브랜드 기억나세요? 아니요, 잘 모르게 기억이 안 나요. 이럴 때면 기억이 안 날까? 아, 제가 그 기억을 깨우쳐 드릴게요. 크라운. 네. 아, 들어는 봤죠? 크라운 맥주. 네네네, 어. 들어봤어. 있었던 것 같아요. 크라운 맥주가 엄청 노력을 해서 오비 맥주의 마켓 쉐어를 뺏고 싶어 했는데 결국 못 뺐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비 맥주는 두산 그룹 거였어요. 두산 그룹인데, 두산에서 대구에서 구미 공장에 이제 약간 페놀 사건이 난 거예요. 그 공장이 있었는데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폐기물이 약간 섞여 나온 거죠. 그쯤 돼서 이제 막 난리가 날 때 크라운 맥주가 어떤 브랜드를 냈냐면, 여러분이 이제는 기억할 거예요. 하이트라는 브랜드를 내요. 그러니까 크라운이 지금 너무 올드하다 해가지고 그 브랜드를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크라운 맥주의 회사 이름은 조선 맥주예요. 조선 맥주. 크라운이 너무 올드하다 그래서 하이트라고 바꿔요. 하이트라고 냈는데, 하이트의 컨셉이 뭐냐면 250m 안반수에서 끌어올린 물로 만든 화이트, 그래서 신선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치고 나오는데 오비 맥주가 거기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신제품을 낸 거야. 브랜드까지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오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비를 그대로 다 아니까 오비 맥주에다가 라벨 하나 붙입니다. 이렇게 파란 라벨이 있어가지고 요 파란 라벨, 그러니까 그냥 평소 때는 파란색이 안 되는데 이 라벨이 5도씨가 되면 파랗게 바뀐대요. 그때 먹는 맥주가 가장 맛있는 맥주라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뒤집혀요. 소위 말해서 하이트가 막 치고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걸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맥주는 가장 많은 성분이 뭘까요? 맥주에. 다올림. 네? 맥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탄산수. 탄산수. 좋아요. 수. 오케이. 네, 수. 맥주니까. 물이잖아요, 물. 네. 그러니까 하이트는 250m 안반수. 우리 본 적은 없지만 250m니까 뭔가 좀 좋은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럼 오비는 아까 5도씨라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5도씨를 평소 때 맞출 수가 없어요. 오늘날 한 5도씨 되려나? 시원하다는 시원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그냥 뭐 겨울에만 5도씨지 여름 되면 5도씨 되나요? 어려운 거예요, 제 질문이? 앞으로 질문 던지지 말아야겠다. 5도씨 하면 냉장고가 먼저 생각 안 나나요? 5도씨가 됐을 때 그 냉장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물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냉장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맥주 얘기를 할 때는 뭘 얘기해야 되느냐는 거죠. 근데 이 실수가, 온도 얘기. 그렇죠. 이 실수 때문에 소비자들이 하이트 맥주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지도 않았던 오비와 크라운의 어떤 전쟁이 그 한마디로 깨진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오비 맥주도 251m 안반수 물을 썼대요. 웃기지 않아요? 1등이. 근데 그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등은요, 나도 있어 하는 게 최고의 방어 전략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미샤도 자기가 먼저 나와서 먼저 선점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색조만인 줄 알아? 우리도 기초? 페이스샵보다 더 좋은 기초가 있는데? 이 얘기를 했어야 돼. 근데 그 잘난 기초 제품을 놔두고 레보루션으로 다시 접근하니까 레보루션에 지금 경쟁을 딱 붙인 건 또 다른 고객을 붙였단 말이에요. 백화점 고객을. 전문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문점 시장을 싸다고 안 들어오는 그런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저런 걸 하니까 절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페이스샵에 가는 고객들을 상대로 할 때 이 갈색병을 얘기할 게 아니라 미샤의 다른 기초 제품이 좋은 거를 페이스샵하고 비교를 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았었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맥주도 그렇게 해서 한참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오비는 그냥 사라졌어요, 그때. 그래서 나중에 뭐 박주문이 해가지고 뭐 오비 라거라는 것도 나오고 오비 랄랄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근데 뒤집혀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바뀐 게.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오비는 꼰대 맥주, 하이트 맥주가 지금 우리 젊은 사람. 근데 지금 또 바뀌었죠. 지금은 또 하이트도 또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 맥주 시장이 이렇게 바뀌는데 진짜 그렇게 안 바뀔 줄 알았던 그 하나도 그 한순간에.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처음에 얘기했던 그 라벨이 파랗게 붙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후레쉬예요, 후레쉬. 그러니까 그 처방이 그대로 온 거예요, 지금 와서. 그래서 뭐 하여튼 맥주도 뭐 비가열 맥주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하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실수라면 1등도 이렇게 역 포지셔닝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맥주 사례에서도 한번 본 거고, 하여튼 화장품에서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부분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시각에서 어떤 이렇게 포지셔닝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례를 찾아낼 수 있으면 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튼 그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아직까지 습관이 좀 적을 수가 있거든요. 경험이 적을 수 있으니까 자꾸만 되든 안 되든 자꾸만 트라이를 하면서 여러분의 논리를 한번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과제를 내드리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좀 논리를 한번 맞춰보셔라 하는 부분이고, 빨리 끝낸다 놓고 아무튼 더 페이스업과 미샤는 1등이 자기가 강력하게 포지셔닝 안 하면 후발주자가 오히려 나를 역포지셔닝 할 수도 있다. 그럼 이 부분은 그냥 이런 사례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브랜드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성공을 했을 때 이런 역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준비해야 돼요. 그때 정답은 뭐냐면 나도 있어. 이런 정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른 사례가 하나가 이제 이 댕기머리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메디를 하면서 잠깐 그거하고 같은 유형인데, 댕기머리는 반대 사례 중에 하나면서 여기도 포지셔닝에 대한 거예요. 댕기머리가 조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여기도 둘이 화장품은 몰라도 댕기머리는 거의 다 알잖아요. 99.5%예요. 특히 20대 후반의 여성들한테 이 인지도가 최고였어요. 그리고 이 댕기머리는 원래 홈쇼핑에서만 판매를 했었거든요, 초기에. 근데 홈쇼핑에서 좀 이렇게 인지도도 있고 잘 팔리고 완판을 많이 하니까 좀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유통을 좀 늘리고 싶어 했어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타격으로 다가오는데, 그런 부분이 뭐냐면 요 당시쯤에서 댕기머리는 이제 마트라는 시장에 좀 들어가기를 원했고, 마트 쪽에 있던 브랜드들이 뭐냐면 아모레퍼시픽과 LG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한방 브랜드 저 괜찮을 것 같아 하고서 려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요, 니엔을 거의 동시에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한 판을 붙은 거예요, 이 세 브랜드가. 그럼 거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초창기에 만약 뭐 1, 2, 3이 있다 그러면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죠. 1번이나 2번이에요. 1번 하지 말고 브랜드로 얘기하세요. 마트. 려나 리에. 려나 원래 리엔. 네. 정확해요. 일단 답. 왜? 네. 왜? 원래 있었던 얘는 신제품인데? LG나 이렇게 인지도 있는 브랜드에서 나온, 인지도. 회사에서 나온 제품.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좀 아예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는 좀 더 나이브해요. 뭐냐면 이게 신제품이 나오니까 1+1을 했어요. 려도 그렇고 리엔도 그렇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신제품을 냈으니까 이제 우리가 샘플링 할 때도 보면은 초창기에 1대1 하는 거는 좀 많이 홍보해 달라 이런 것 측면에서 하는 거죠. 자, 려가 1대1 하니까 댕기머리도 1대1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댕기머리가 1대1 하고 아모레가 1대1 하면 누가 이길 거냐는 거예요. 이럴 때. 정호님, 누가 이길까요? 단순해요. 답은. 왜 아모레? 이기죠. 왜 아모레가? 기존에 뭐 인지도 때문에. 인지도 아닌데. 좀 단순하다니까요. 1+1을 하면 누가 이길까? 오징어 게임. 1+1. 1+1 하면 누가 이길 거냐? 답은 단순하다니까요. 양이 많은가요? 아니. 양 비슷했어. 양보다는 효과가 더 많다고 적혀 있는 거. 비싼 거요,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 질이 좋은 거. 소비자는 비싼 걸 원하지만은 이기는 거는 소비자가 아니잖아요. 메이커끼리니까. 재밌네. 이런 퀴즈를 자꾸 내야 되네. 아니, 단순하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지. 에? 1+1은 돈 많은 사람이 계속 하면 이기잖아요. 이제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1+1을 해서 아모레가 이긴 이유는 아모레가 인지도가 좋아서 품질이 좋아서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 많은 회사라서. 돈이 많으니까 계속 그렇죠. 꾸준히 계속 자, 공략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이 다 동의를 하는데 이때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돈이 없으면 이런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망하죠.
그렇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일단은 원 플러스. 그렇죠. 근데 댕기머니는 원 플러스 원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프로모션을 하는 게 그게 전쟁이라 생각하면 무모한 전쟁인 거죠. 저기 보면. 이건 품질 인지도가 아니에요. 인지도는 댕기머니가 더 좋다니까. 이건 신제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댕기머리였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면 빨리 전략 원 바꿔야지. 플러스 원 원이 플러스 원 아니라 말고 차라리 샘플링을 하시겠어. 품질이 예. 좋으니까. 그러면. 다른 전략. 그렇죠. 다른 전략을 해야 돼요. 무조건 다른 걸 해야 돼요. 이렇게 응응해놓고 나중에 여러분 상황이 되면 또 원 플러스 원 간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수업 들을 때 응이 없고 내가 실전에서는 또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습관이 돼야 되고 전략화가 돼야 되는 이유가 그런 진짜. 다울님이 여기 댕기머리의 BM이라면 이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거. 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략에 대한 분석은요, 너무 고차원적으로만 생각해도 안 돼요. 그리고 뭐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브랜드 분석을 좀 해달라, 컨설팅 의뢰가 왔어. 그럼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때 막 던지면 안 돼요. 저하고는 막 던지는데 제가 일단 이 컨트롤 해드리잖아요. 그런 개념들을 가지시는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은 누가 이긴다? 자본이 많은 자본이 많은. 자본도 그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마세요. 그냥 쉽게 돈 많은 놈이 이겨. 빨간 줄로 치시란 말이에요. 빨간 줄로 두 줄 딱 치시라고. 오늘 오랜만에 제가 진짜 리얼한 강의를 했네요. 두 분한테. 세 분한테. 너무 귀에 쏙 들어와요. 아니 그렇다니까요. 아니 제가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렵게 자꾸 들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지. 마케팅 하니까 내가 어렵지 않으면 마케팅이 아닐 것 같아. 원리는 똑같아요. 자, 아무튼 원 플러스 원을 하면 안 되는 전략이었었는데 스스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 게임을 들어간 거고, 두 번째 여기서 진 이유가 뭐냐면 아까 다울님이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트는 얘네들이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아모레하고 LG가 강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텃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그 야구 게임 같은 거 요즘 좀 코리안 시리즈 하니까 그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야구 게임 하면은 홈 경기하고 어웨이 게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웨이 게임이 승률이 낮아요. 홈 경기에 비해서.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원정 경기가 뭐라고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도 있고 또 뭐 우리나라 해봐야 뭐 넓지도 않은데 뭐 다 익숙할 수 있죠. 그거는. 그렇죠? 팬들 때문에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팬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로 오면 내 브랜드를 알고 쓰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댕기머니는 홈쇼핑만 팔았으니까 홈쇼핑에는 팬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마트에는 팬이 없어. 누구 팬이 많아요? 리에는 아니지만 아모레 팬하고 LG 팬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 갖다 놓고서는 내 거 사주세요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내 거를 반겨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일단 두 번째 또 지능 게임을 가지고 간 거예요. 스스로가.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저길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홈쇼핑에서만 계속 잘 팔았으면 돼요. 그리고 아까 원 플러스 원 하는 거 제가 하여튼 뭐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댕기머니 입장에서는 또 저기 치명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 플러스 원을 해주면은 보통 주변에 깔거나 나눠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댕기머니 고객은 댕기머니 좋은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객은 뭐냐면 남 안 줘요. 내가 써요. 근데 그동안에는 한 개 사가지고 석 달 있다 또 한 개 구매하는데 원 플러스 원 하면 몇 개월에 한 번 사나요? 6개월에 한 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객을 더 물리친 거죠. 소위 말해서. 내 팬을. 그러니까 악수에 악수로 계속 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조건 소비자들은 원 플러스 원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례만 보더라도 원 플러스 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례가 벌써 두 번 나오잖아요. 첫 번째, 내가 돈이 없는데 그거 썼다가 내가 금방 죽어. 두 번째는 내 고객들한테
구매 패턴을 2배로 늘려준 거야. 이거 엄청난 실수잖아요.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댕기몰이 좋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그럼 그것만 쓸 건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게 하는 걸 내가 스스로 다 무덤을 판 거잖아요. 이게 댕기몰의 결정타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저는 이제 그런 데 쓰는 것보다 여기 보면은 댕기몰이 샴푸, 뭐 허가 따로, 제조 따로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쓴지 나중에 이 효율상 위반으로 해서 또 벌금을, 행정처분을 당하거든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성분들을 각각 이렇게 추출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들어가는 뭐 땡초다,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산삼 성분이다, 이런 걸 각각 해가지고 한다고, 따로따로 처방을 넣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막 한꺼번에 때려놓고 그냥 이렇게 섞어버렸던 거예요. 그걸 오히려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게 댕기머리가 할 부분이죠. 왜? 그렇게 해서 더 퀄리티를 품질 관리를 잘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린 노력합니다. 이런 것들을 더 보여줬을 때 신뢰감이 더 쌓이는 거죠. 인지도가 좋은 다음에 해야 될 게 사실은 그 신뢰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데, 오, 그렇게나 잘 만들어? 그러면 진짜 찐팬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렇게 가는 전략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무모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시장에, 내가 익숙하지 않는, 아까 얘기 잘하셨는데, 익숙하지 않는 시장, 내 팬이 없는 시장, 이제 외로운 수성이잖아요. 거기에 돈도 별로 없어, 회사가. 그래서 철저하게 여기서 망가져요, 이 시장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이후에 한참 시간이 걸려가지고, 근데 중소기업은요, 한번 데미지를 받으면 이 회복이 엄청 느려요. 여러분 좀 그렇지 않나요? 시험 볼 때 그때 조금씩 공부하면 안 돼. 벼락치기 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진이 빠지잖아요. 뭐, 이해가 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갔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움직이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국 시장을 들어가면서 좀 뭔가 복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김혜수를, 아까 저 미샤도 그렇고 왜 위기 상황에 김혜수를 모델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김혜수하고 해서 하는데 너무 그동안 입은 데미지가 크다 보니까 지금은 홈쇼핑에서도 그렇게 힘을 못 써요. 근데 그 사이에 려가 이 전체 매출이 얼마냐면 2조를 해요. 2조. 완전히 1등 공신이죠. 이게 아까 이제 메디라고 우리 처음에 시장 세분하고 같이 결부해 보면 여기 뛰어든단 말이에요. 마스크팩은 싼 거니까 아모레퍼시픽 입장에서 이미지 손상을, 또 설화소라는 브랜드를 이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고 그랬었잖아요. 여긴 들어온 거예요. 왜? 일반 샴푸보다 한방향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려고 대기업들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례를 보면은 무조건 들어와서 먹잖아요. 그거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2배로 키워버렸어요. 댕기머리 혼자서 그 시장을 못 하는데 혼자서 2조를 파니까 얼마나 좋아요, 려 입장에서는. 근데 리엔이 사실은 한방 샴푸를 냈는데 리엔 자체가 좀 약간 이게 한방 느낌도 안 들잖아요. 이건 에피소드인데, 이 려 샴푸가 나올 때 이 려를 궁 샴푸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한자가 보면 약간 궁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궁을 쓰려면 여기에 간머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왜 그런 오해가 생겼냐 하면은, 이 당시 이 려 샴푸가 나올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에 궁이라는 무슨 드라마가 있었어요. 사극 드라마.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얼핏 보면 이거 궁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려 샴푸가 아니라 궁 샴푸라고 이렇게 오해를 샀는데, 아무튼 이 려 샴푸는 이런 한방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아모레의 파워를 제대로 보여준. 근데 리에는 그 빛을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닥터그루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탈모 샴푸 쪽으로 가고 싶은데 브랜드가 계속 요동을 치는 거죠.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모레가 오히려 능력변에서 훨씬 좋은 그런 부분이죠. 하여튼 뭐 제가 여담으로 더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또 이런 매출, 아니면 뭐 이런 시장에서의 경쟁은요, 이게 치열한 거예요. 내가 돈이 된다 생각하면, 아니 아모레가 뭐 미쳤다고 뭐 중소기업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무조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댕기머리에 여러분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서 틀리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까 제가 뭐 미샤가
같은 사례를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가 기초 제품이 있어야 하는 거고 여기서의 댕기머리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 시기가 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전략이었을까요? 저 같으면은 오히려 질적인 부분을 음, 좀 향상시켜서 그 부분을 홍보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품질적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 또 마트를 가지 말았어야겠죠, 그렇죠? 뭐 좀 더 어렵더라도 저는 차라리 백화점을 가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었고 저는 뭐 생각하기에는 그냥 홈쇼핑에 그대로 유지되는 게 더 낫다는 음. 거죠. 홈쇼핑에도 여러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 채널들을 늘려서 오히려 더 확고하게. 음. 그럼 굳이 원 플러스는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나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품질을 좀 높이는 쪽에다 포커스를 해가지고 오히려 기존 팬들을 더 신뢰를 높여주는 그런 작업들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랬으면 제가 볼 때는 댕기머리가 지금도 더 굳건하게 이 한방 샴푸라는 영역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아시지만은 이 한방 샴푸가 이 댕기머리 처음 나올 때 탈모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한방 성분이 들어가 있는 한방 샴푸였는데 소비자들이 보니까 이거 머리도 뻣뻣해지고 탈모도 좀 방지해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입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나중에 자기네들도 이제 탈모 방지 샴푸를 하려면 기능성 화장품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받는 건데 한방으로 받은 건 아니에요. 한방으로는 이렇게 아시겠지만 기능성 허가를 내준 게 없어요. 거기에 뭐 비오틴이라든지 디멘톨 이런 몇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허가가 안 돼요. 그거로만 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임상을 좀 더한다든지 어떤 성분을 자기네들 독자 어떤 특서 성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품질을 높이는 걸 구체적으로 갔었으면 훨씬 나을 수도 있고 자기가 했겠죠. 근데 그걸 못 지키다 보니까 그 이후에 TS 샴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TS 샴푸는 사실 한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연 샴푸라는 걸로 들어갔는데 이 시장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주춤거리니까 확 들어가가지고 TS 샴푸가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 시장을 오히려 또 내 소위 말해서 곡간을 열어준 상태에서 나는 나가서 마트에서 터지고 내 곡간은 또 TS 샴푸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려워진 거죠. 저런 부분이. 그러니까 순간의 어떤 전략이지만은 진짜 잘못된 케이스 중에 하나죠. 제 제자들 중에 가끔 가다가 아니면 또 수업을 듣다가 이렇게 댕기머리에서 오시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감없이 이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를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드렸고 좀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요번 시간은 좀 더 여러분하고 토론을 통해서 뭐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뭐 제가 곤욕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번쯤 이렇게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저런 부분을 내가 봐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좀 더 많이 길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새롭게 보는 브랜드 필로소피라는 브랜드인데 요건 좀 잘 된 케이스의 포지셔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이 필로소피라는 브랜드 자체는 우리나라 브랜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피부 관리 쪽에 한 30년 정도의 이 창업자가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고 여기 보면은 제품을 만드는데 되게 심플하게 일단 만들었고 제일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제품명. 좀 약간 뭐 시기적인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뭔가 하면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경험을 했다면은.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제품의 컨셉은 약간 더마톨로직한 그런 부분 또 이제 바이오메딕한 그런 개념을 가면서 되게 깨끗하게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킨케어하고 이제 향수를 이렇게 개발했는데 뭔가 군더더기 없이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경험에 대한 걸 많이 담은 그런 제품들을 한 거죠. 덕분에 이제 1996년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이제 나와서 얘기를 했다는데 나는 스토리가 있고 어떤 포지셔닝을 좀 잘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이제 끝날 때가 됐네요.
자, 과제 이 양식을 보고서 그냥 양식이 아니라 그냥 보시고 여러분이 제가 써놨죠. 그러니까 A4 용지에다가 뭐 여러분들이 한 3-4매 정도 뭐 한 장에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아까 그 분석. 근데 이제 오해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항상 보면은 뭐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일부 쓰고 또 타겟도 정리하고 또 포지셔닝까지 이렇게 다 믹스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 중에서 제가 여기 사례 하나씩을 한 것처럼 좀 여러분 나름대로 분석 이렇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아, 이 브랜드는 포지셔닝을 진짜 잘해서 성공한 것 같아. 다른 요소도 물론 같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찾아서 한번 가급적이면 화장품 브랜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2차례에 걸쳐서 제가 환경 분석을 하는 이유,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환경 분석을 하는 이유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내가 위태롭지 않다 하는 부분이고,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기회에 대한 요소, 그다음에 위협의 요소를 같이 동시에 찾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STP 전략은 우리가 아이디어로부터 컨셉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 컨셉을 가지고 어떤 시장에 가서 내가 진짜 생존할 수 있을까, 위태롭지 않게, 그 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인 성공을 거둘 것인가. 최초에는 어쨌든 진입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입을 성공적으로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STP 전략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분을 다 잘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창업을 하거나 여러분이 마케팅을 하거나 또 새로운 신 브랜드를 론칭할 때 어떤 주어진 여건이기 때문에 이 STP 전략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거듭 말씀드리면 과거에 소위 말해서 공급이보다 수요가 많을 때 부분도 지금은 공급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최초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부분이 이제 STP 전략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피믹스에 대한 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어떤 가격 전략하고 유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제 몇 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번 주에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은 오늘 이렇게 프레시하게 정신이 맑아졌을 때 STP 전략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과제도 좀 터치하고 나중에 기말 때는 또 그걸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같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좀 더 활발했던 것 같아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정원님하고 둘이서 독과에 하다시피 할 뻔했는데 아무튼 잘 응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업 너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 혹시 그 과제가 예. 그러면은 포지셔닝을 잘하거나 못한 예를 찾아서 그거를 분석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못한 사례도 해도 좋아요. 근데 음. 뭐 못한 것 찾기가 더 쉽지 않죠. 못한 브랜드가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네네네. 했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첨가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 의견이니까. 그냥 분석으로는 끝나지 마시고 아, 요렇게 해서 여기가 잘 된 것 같은데 내가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컨설턴트라 생각하시고 그 브랜드를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이 좀 첨언되면 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난번처럼 어떤 양식 같은 게 있나요? 이건 없어요. 그냥 쓰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냥 레포트 쓰듯이 그냥 여러분, 네네. 그러니까 이거 항상 제가 마케팅하면서 하지만 여러분한테 어떤 이런 과제를 드리는 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하나의 퀘스천에 대한 앤서가 아니라 이런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솔루션인데 여러분 솔루션이 틀린다는 건 없어요. 여러분 관점에서 그런 솔루션을 낼 수 있는 거고 제 입장에서 제가 피드백하면서 이런 솔루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틀렸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든 좋아요.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다가 아, 그런 부분, 그러니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이게 더 아닐까요에 대한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분석을 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네. 5분 딱 보고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0시간을 고민하면 저보다 나을 거예요. 분석에 대한 솔루션이. 좀 장담을 해요.
그 차이가 네.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린 거고, 여러분은 5분 동안 보고서는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를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뭐 끝나고 나가는 데는 딱 2초 걸리더라고요. 2초.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너무 제가 딜레이를 많이 했긴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한테 좋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